안녕하십니까. 대한건축아카데미 임승준입니다. 2020년 1회 건축사 시험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 1회에 3교시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주차 모드를 고려한 구조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험을 보셨는데요. 몸과 마음 모두 고생을 하셨겠죠. 자, 근데 보면 몸은 별로 고생을 안 하셨어요. 다들 마음만 불편하고 공부는 열심히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문제가 구조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배점을 한번 살펴봤더니 35점이에요. 통상 우리가 구조가 나오면 40점 배점이 가장 많이 나왔었고 많이 나오면 50대 50까지도 배점이 나왔었는데 이번 문제는 35점이다. 자, 역설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난이도가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크게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불편하지 않았다.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점수가 얼마가 나왔든 간에 일단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역설적으로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감점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을 물어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과제개요 보니까 지상 3층 근린 생활을 신축할 거다. 그 다음에 구조 평면도와 단면 상세도를 작성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단면 상세도가 물론 등장은 했지만 기존에 그리던 단면 상세도에 비하면 정말 이건 뭐야죠? 1분이면 그릴 수 있는 그런 단면 상세도를 물어봤다. 즉 작도양도 작았고 물어보는 내용 자체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현황도를 한번 살펴보죠. 자, 1, 2, 3층, 1층, 2층, 3층의 근린생활시설을 현황도로 줬고요. 2계층 출입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2층에서 주차장에 출입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이니까 여기를 현황도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3층 구조평면도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봤더니 주차 모드를 활용한 주차 계획이라서 주차장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는 기둥구입 계획을 물어볼 줄 알았더니 주차 영역을 이미 다 설정을 해놨어요. 여기가 주차장이고 여기가 주차장이고 주차 대수까지도 정해줬는데 15대를 주차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봐도 여기는 9대, 세대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주차 계획을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주차 계획 안에서 내가 나머지 구조 모드를 결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층 평면도를 제시해줬고 이쪽이 차량 출입구더라. 그럼 결국 이 공간이 주차를 하기 위한 차로 공간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시뮬레이션 도면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캔틸레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정해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캔틸레버 구간입니다. 즉 여기는 캔틸을 쓰세요. 여기도 캔틸을 쓰세요. 캔틸을 사용할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주차 구획 관련해서 모든 상가 모듈의 사이즈를 다 정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지를 보면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이 사이즈가 즉 치수선이 도대체 기준이 뭐냐예요. 구조체 중심인 건지 아니면 벽 끝인 거지. 개념도라고는 하지만 우리같이 병 있는 사람들 뭐가 맞아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면 상세도를 단면 개념도를 보면 여기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투라인으로 그려놔서 벽지 중심선을 그려놨어요. 그럼 얘들이 다 중심선인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주차 영역이 5m라고 나 있어요. 자, 그러면 5m는 주차장법에 정해져 있는 순수 얘가 가져야 되는 사이즈예요. 그런데 여기 벽체가 여기 지나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중심선이 아니고 벽체의 끝이라야 돼요. 끝라인이어야 그래야 5m 주차 공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개념은 여기가 주차 영역 5m 정도입니다를 얘기한 것 같기는 하고 이 벽체선이 중심선으로 제시했을 것 같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여기가 5m고 주차 구획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은 이 상가의 외벽 끝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선들은 중심선이 아니고 끝선인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더라. 쉽게 뭐예요? 짜증이 난다는 거죠. 문제를 풀다가. 자, 어쨌든 개념은 뭔지는 알겠는데
이 치수 선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짜증이 여기서 나는 거죠. 자, 계획 조건. 자, 1, 2, 3층 상가가 좋고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상점 및 주차장이 여기에 있다. 2층에 있다. 그래서 모든 층고는 3.7m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 조건이 이루어져 있고 구조 기본 방향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RC조고 고정하중 6과 활화중 5를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기존에 나오던 건축사 시험이 고정하중 6에 활화중이 6 또는 3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던 그 구조 기본 사항에 기둥이 500, 500, 그 다음에 두께가 200이 나왔습니다. 슬라브 두께가. 자, 그 다음에 모멘트 RC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모멘트를 물어보겠죠. 보리스트가 등장을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리스트가 기존하고 다르기보다 보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는 500에 700짜리, 그래서 뎁스가 700짜리, 700 시리즈들의 보호가 나왔었고 밑에 있는 보리스트에는 600에 500이에요. 600에 500. 그래서 500춤, 보 시리즈가 500춤. 뎁스가 500인 500 시리즈 도면들이 나오더라. 자, 우리가 늘 많이 해왔던 것들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너가 상부인장근이 하부인장근이니 그 다음에 서열은 위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일단 얘 상부인장 그리고 여기에 상부인장, 상부인장이에요. 순서대로 A, C, D를 주면 될 것 같은데 또 굳이 D, C를 바꿔놨죠, 위치를. 그래서 서열을 정리하다 보면 A, D, C 순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700보 시리즈에서는 상부근이 A, D, C고 서열은 이 순서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하부근이 되겠죠. 하부근이 B와 E가 있더라. 그래서 얘는 700보에서 B와 E가 될 것이고 500보, 보춤이 500보인 것. 상부근 똑같네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F, H, I. 근데 순서 서열을 정하자면 F, I, H가 될 거다. F, I, H 순으로 될 거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도 순서를 또 뒤집어 놨더라.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지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600에 500, G. 하부근, 하부인장. 그래서 G하고 J가 있더라.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기둥스판 여러분이 고민 안 했을 것이고 주차 모듈 고민 안 했을 것이고 너무나 뻔하고 많이 줘서 결국 어디에다가 700보 쓰고 어디에다 500보를 쓸 거니 그거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잘 푸셨겠지만 결국 제시 조건이 차로가 되는 부분은 층고를 제시된 조건으로 맞춰줘라. 3,700인데 저 700보를 쓰게 되면 3,000밖에 안 남어. 그래서 거기에는 여기 500 시리즈를 써달라.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게 다예요. 단면 상세도도 그 부분을 보여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자, 그래서 보리스트가 많이는 나왔지만 사실 별거 없었다. 게다가 쓰는 열도 제한적으로 나오긴 했었죠. 자, 그러면 관연도에 우리가 나왔던 보리스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더니 2011년부터 이번 2020년 1회까지 전부 총 RC 모멘트를 물어본 게 7회예요. 7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상부인장과 하부인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렇게 관건이 되니까 내용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2011년에 상부인장에 2개, 하부인장에 3개예요. 즉 큰 놈과 작은 놈이 상부인장에 보리스트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하부인장에서는 대중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12년에 대소 2개, 2011년, 12년에도 마찬가지로 대중소 3개가 나왔고 2016년에는 상분이 하분이만 물어봤어요. 크고 작음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위니, 아래니, 상부인이, 하부인이만 물어봤었고 2013, 14, 15에는 철골조가 나왔으니까 RC가 안 나왔고요. 17년도에도 2개, 대와 대소, 그 다음에 대중소를 물어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대소, 상부에 2개, 하부에 대중소를 물어보는 거였고 2018년에는 상부도 대중소가 나와요. 대중소, 보호리스트에서 얘도 3개, 얘도 3개. 2019년에는 대소가 나오고 대소가 나왔습니다. 크고 작은 것만 구분해라.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상부에 대중소가 나왔는데 하부에 2개가 나왔어요. 대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부제를 뭐를 써야 되지라는 고민이 살짝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중하중이 나오면
여기에 제일 센 놈, 상부든 하부든 여기에 나와 있는 대자를 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자를 써요. 그 다음에 연속보에 들어가서 여기에 상부에 단부에는 나와 있는 소자를 우리가 많이 썼죠. 그 다음 하부에서는 중앙부에는 여기에 있는 중자리를 쓰고 여기에는 중자리, 그리고 여기 단부에 소를 썼어요. 자, 근데 오늘 문제, 이번 2020년 1회차 문제에는 어떤 보기가 있었냐면 상부는 3개인데 하부는 2개밖에 없더라예요. 상부는 2개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집중화 중에 대를 다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부 인장도 대를 썼을 거예요. 큰 놈을 썼을 건데 그럼 연속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여기 중앙에는 뭘 써야 되는가 고민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대를 쓰고 단부에 소를 쓰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중앙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소만 나왔다면 집중화 중엔 대를 쓰고 나머지 등분포에는 소를 썼다, 이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다만 오늘 나왔던 2020년에 나왔던 구조의 스판이 RC 스판이 이제 10m 언저리가 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부담스럽기는 해서 대를 쓸 거냐 소를 쓸 것이냐, 즉 등분포 하중에 중앙에 얘를 쓸 거니 얘를 쓸 거니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고민이 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나왔던 그 맥락들을 살펴본다면 대소가 나왔을 때는 다 고민 없이 집중의 대, 그 다음에 등분포에다 소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만 갑자기 대중소가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그럼 얘는 뭐지가 고민이 되는 거지만, 상부 인장과 하부 인장, 그 다음에 집중과 등분포의 서열과 위계가 정리되어 있다면 기호를 뭐를 썼느냐에서 크게 감점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에 나왔던 보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과거에 나왔던 서열과 리스트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면 이러한 맥락을 가게 될 것이다. 즉 상부에는 세분화됐지만 하부는 간략화됐다. 그래서 대냐 소냐 어떤 부제를 쓰느냐 요구보다는 개념과 서열을 맞춰서 위계 있게 기호를 선택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구조시 계획사랑 계획 고려사항 한번 보죠. 구조 부제는 경제성, 시공성, 공간 활용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쉽게 말해서 맨날 나오는 지문 잘해라는 얘기고, 횡력은 코어가 담당한다. 횡력은 코어가, 여기에 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양당 코어를 찢어놨으니까 얘네들이 횡력, 흔들림을 얘들이 잡아줄 것이다. 횡력에 대한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코어 내부에는 별도의 구조 계획을 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어 안에다가 구조 계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고 냅둬라. 외부만 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4번. 바닥에는 고정 하중과 활 하중이 균등하게 작용하고 보호 단면 설계 시 중력 하중에 의한 힘 모멘트만 고려한다. 너네 잘 모르니까 이것만 해. 그런 뜻이겠죠. 늘 나오던 내용인 거고. 자, 캔틸레버는 2층 평면도 및 단면 개념도에 제시된 구간에만 있으니까 거기만 해. 앞서 우리가 다 확인했던 그 구간이에요. 자, 7번. 기둥과 보의 구조 계획. 각 층의 기둥과 보의 위치는 동일하다. 이거 좋은 얘기죠. 계획하기 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Y 각열의 기둥과 보는 일직선으로 계획한다. 보가 이렇게 가다 그래서 이쪽으로 꺾어지거나 이렇게 가는 거 없고 그냥 무조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얘기예요. 계획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심지어 기둥 간 중심거리 X열은 7에서 9, Y는 9에서 10으로 하래요. 이것도 좋은 얘기죠. 자, 여기 X가 Y면 얘는 7에서 9를 써야 되고 얘는 9에서 10을 쓰래요. 구조 스판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문제에서 XY, 즉 기둥 배열하고 보 배열하는 거를 틀린 사람은 거의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공부를 이만큼만 했다면 이거를 틀릴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줘서. 그 다음에 심지어 보는 연속적으로 배치한다. 그러니까 보는 연속적으로 배치한다. 기둥과 보도 똑같고 너무 많이 줘서 계획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자, 슬라브는 사변지지 형식으로 계획한다고 그랬는데 사변지지라는 게 뭐예요? 자, 슬라브 한 판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변이라고 그러죠. 요 사변 모두가 보가 받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받치면 우리가 1변지지, 2개를 받치면 2변지지, 3개를 받치면 3변지지고 4개를 받치면 우리가 얘를 4변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캔틸레버를 계획할 때도 캔틸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변을 지지할 수 있도록 슬라브 계획을, 보호 계획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6번 보니까 슬라브의 단변 길이는 4m 이하로 하고 변장비, 새 장비죠. 얘는 2에서 3배 범위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슬라브 변 길이는 보호 중심선 기준으로 하고 그랬고 캔틸레버 구간은 단변 길이와 변장비 제한이 없다. 얘는 맘대로 해라라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슬라브를 계획을 해서 여기가 슬라브가 최장이 4m였고 얘가 6m 정도 된다고 했다면 1대2가 안 되는 거죠. 단변이 장변이 단변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요.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하중을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애는 얘가 먹는 거고 여기에 있는 하중은 얘가 전달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중은 얘가 받고 여기에 있는 하중은 얘가 받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한 방향, 두 방향이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방향 슬라브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장단비가 얘가 4인데 얘가 8에서 10이 돼버리면 2배가 지금 넘는 거죠. 12m까지겠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즉 x가 2y가 돼버리면 x가 2y가 얘보다 얘가 2배가 넘어가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요거죠. 얘가 받고 얘가 받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요 면적은 얘가 요 면적은 요 보호가 하중을 받는데 비례해서 봤을 때 이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구조에서 얘는 하중이 없는 걸로 간주해요. 있는데 그냥 무시해요. 그래서 요렇게 찢어서 여기 반은 얘가 받고 여기 반은 얘가 받는 거예요. 방향이 아까는 두 방향으로 갔는데 이제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고 해서 얘를 우리가 일방향 슬라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단변, 새 장비가 2배에서 3배라고 한다면 슬라브 계획은 일방향으로 계획해 주세요. 즉 요 폭의 4면 얘는 8에서 12 사이로 계획해 주세요 라고 모두를 정해 준 거예요. 자, 내용들을 너무 많이 줘서 오히려 우리는 계획하기 굉장히 쉽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쉬워서 틀리면 박살난다. 자, 주차 단위 구획은 2.5에 5.0. 그 다음에 총 주차 대수 15대. 아까 우리 계획했었죠. 여기 누가 봐도 여기 세대고 여기 9대예요. 자, 주차장의 통로량의 높이는 보호 밑으로부터 최소 3.1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충고가 얼마가 제시됐었냐면 충고가 3.7이 제시됐었죠. 3.7. 자, 근데 일반 보호 700보 시리즈가 700이 내려오게 되면 하부로 충고가 얼마가 보충이 얼마가 나오면 하부 계획이 3,000이 나옵니다. 3,000. 자, 그러니까 여기에 3.1을 확보하려면 차로 영역은 얼마? 보가 500보를 써야 되는 거죠. 500보. 자, 그래서 우리가 차로의 범위가 어디냐죠? 여기는 주차면이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는 주차면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앞에 필요한 6m 구간이 차로예요. 직각 주차 경우에. 그래서 거기 주차된 차량이 지나가는 차로 공간에만 어떤 보를 500보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도면 작성 요령을 봅니다. 일단 구조평면도 3층 구조평면도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구조도를 계획할 땐 항상 작도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층, 2층, 3층인데 3층 구조평면도라는 것은 3층 바닥구조평면도니까 여기를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부에 주차장이 있으니 주차장이 지나가는 차로에는 3.2가 될 수 있도록 보호 계획을 해주고 이 구간에는 캔틸레버 계획을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 구간의 X열과 나 구간의 Y열의 보단면을 표일해서 선택해서 보기와 같이 작성하시오. 늘 나왔던 거죠. 나왔던 건데 다만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 캔틸레버 부분 옛날에는 AAA, BBB를 썼는데 지금 그냥 기호를 하나만 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도면 작성 요령이 나와 있고 여기에 있는 다단면 구간, 이거 찾기 힘들었죠?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와서 저 한참 찾았어요. 자, 부분 단면 상세도 3층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다의 위치, 방금 확인했던 그 다의 위치
보와 슬라브의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상세도라고 작성한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그릴 게 없어요. 그냥 골조 그리면 땡이죠. 자, 다의 위치에 Y열의 보단면을 중앙부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단면교의 치수를 잘 써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얘의 기호가 이쪽이다예요. 이쪽. 보는 방향이 반대편이면 700보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봐야 500보를 그려지는 보단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설마 요거를 실수하지는 않았겠죠? 자, 공통적으로 보기를 참조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이번 문제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바로 이 점선을 그리는 거였어요. 너무 많아. 힘들죠? 처음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잘 그리다가, 그죠? 한 땀 한 땀 자수 놓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그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표현 형식은 눈에 거슬리지만 않으면 돼요. 꼴보기 싫지만 않게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는 것 같고, 기둥은 해치, 보는 점선으로 그려라. 뭐 너무 내용이 없으니까 점선으로라도 그려야 작도 시간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문제를 우리가 계획을 해보면, 자, 여기에 주차 영역이 23.5를 정확하게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주차 구획을 보니까 7.5, 7.5, 7.5 하고 나면 22.5가 남습니다. 1m 남죠? 그 공간이 뭐예요? 결국 주차 3대씩 놓고 나면 여기 500기둥 들어갈 자리, 500기둥 들어갈 자리가 나올 거야예요. 그리고 나서 2350 떨어진 이 자리에 기둥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기둥 중심선 길이가 딱 8m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X열은 7에서 9로 스판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냥 뭐예요? 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888 X열의 기둥 스판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둥 계획과 주차 계획은 고민 없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여기 했던 여기가 주차면이므로 이 결국 요 전면에 여기가 무슨 공간? 차로가 형성되는 공간이죠. 여기가 지금 부하부 공간이 얼마야 된다는 거예요? 3.2. 다른 말로 여기에 500보를 써야 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여기가 500보가 들어가는 자리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하면 요 구간은 캔틸레바 써야 되는 거리라고 했어. 여기 2.5예요. 그럼 여기가 30m가 남아요. 30m. 그러면 딱 정해졌죠. 그냥 스판이 얼마예요? 여기서까지가 10이니까 10, 10, 10이에요. 10, 10, 10. 그래서 스판은 고민 없이 8, 8, 8, 8, 10, 10, 10. 이거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전부 다 8에 10을 그렸을 거예요. 8에 10을 그렸을 건데 아까 전에도 약간 고민했던 부분,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부분이 뭐였냐? 이 치수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냐죠. 치수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8이라고 하지만 여기가 5라고 하면 이 상가 부문, 야 이거 끝스라야 센터야 뭐야? 이거 짜증나요. 그리고 여기서 보를 걸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보가 이제 보통은 코하고 기둥 끝선이 맞아지면 좋죠. 보가 지나가기도 좋은데 여기 월 가다가 또 지나가야 돼. 안 맞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 기둥이 걸려요. 기둥이 걸리게 되다 보니까 이 기둥이 걸리면 코어 내부에는 구조를 설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설치하지 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는 알아요. 여기 뭐 계단과 여기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신경 쓰지 말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요 코어 영역 안에 기둥이 들어가서 바뀌게 되면 결국 이건 기둥을 계획하는 거니까 구조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 의도와 상관없이 되게 찝찝한 거죠. 하지 말랬는데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기둥 중심선인지 외벽선인지 이게 안 맞으니까 어쩌면 여기가 2700이 된다면 여기가 9600으로 스판을 조정할 수 있어요. Y는 9에서 14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얘가 400, 400씩 들어와서 보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게 되면 코어하고 보가 잘 몰려지게 되면 기둥을 설치하는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답이 아니다. 9.6이 답이에요가 아니라 취지는 10, 10인 거 알아요. 근데 치수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의하지 마세요. 저 9.6으로 푸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니까. 그 다음에 대놓고 여기 2.5를 2.7로 바꾼다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다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심선 계획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심선이면 상과 끝벽이 안 맞으니까 외벽이랑 이런 그 중심이냐 끝이냐에 대한 애매한 오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나오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채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이 됐든 9.6이 됐든 구조 모드는 이게 변함이 없는 거죠. 스판을 8과 10으로 정해줬고 일방향으로 볼을 계획을 해야 되고 슬라브 단부를 모두 다 사변지지 형식으로 가져야 되고 일반향 슬라브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구조 모드는 다 이거예요. 다 이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 여기 빗금 쳐져 있는 요 영역에서는 보부제를 뭐를 써야 된다? 여기 안에서 500보를 써야 된다. 여기가 차로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주차장의 자리예요. 차로가 자리가 아니므로 여기는 지금 빗금 쳐져 있는, 해치가 되어 있는 곳에는 다 700보를 쓰는 게 맞는 거고, 이게 해치가 들어있는 빗금 내부에만 500보를 쓰는 것이 출제자가 원한 답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또 친절하게 또 다 쓰지 말아줘. 다 쓰면 채점 포인트 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데 여기만 쓰래요. 여기는 뭐예요? 700 시리즈 쓰라는 거죠. 700 시리즈 쓰는 데고 여기에 걸린 하중은 다 집중 하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 하중을 걸리게 되면 여기에 집중 하중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부에 집중 하중이 생긴 상부 인장이 생기는 곳에는 뭐를 쓰면 되는 거예요? A를 쓰면 되는 거고, 하부에 걸려 있는 하부 인장, 여기 하부 인장 센 놈이니까 여기서는 B를 쓰면 될 거다. 그래서 요 스판에서는 ABA를 쓰면 돼요. ABA, ABA, ABA. 크게 고민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쭉 우리가 먼저 700보부터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써야 되는 영역이 요 영역이에요. 자, 영역이면 얘의 모멘트를 보면 캔틸레바는 상부 인장만 생기겠죠. 캔티 구간이 있을 것이고 위아래 캔틸레바 상부 인장 이렇게 들어갈 건데 늘상 해왔던 그 관연에 이미 6번이나 나왔던 내용이니까 우리 크게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자, 등분포 하중인데 여기에 서열이 3개가 있네. 스판이 좀 길어서 D를 써볼까? D를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부에 생긴 이곳에는 D를 쓸게요. 여기가 D면 상부에 생긴 곳에 D를 쓰겠습니다. 하부에는 하부 인장 보통은 서열이 3개였어요. 2개일 때는 상부 집중하 중에 큰 거, 그 다음에 등분포에 작은 걸 썼는데 B와 E가 남았어. 뭐를 쓰지? 굉장히 고민스러워져. 보통 우리가 여기에 여기 단순보에 여기 캔티의 단부에서 여기 단순보가 없으니까 여기 뭐를 써야 되나? 개념으로 보면 여기 단부 중앙부에 집중하중이 아니니까 여기서 E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D를 쓰고 싶어요. DD.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스판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제시된 보가 좀 배근이 부실해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집중하중보다 서열이 낮은 건 알겠는데 E를 쓰자니 조금 부담스럽고 B를 쓰자니 출제자의 의도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여기 차로가 지나가는 이 부분, 여기에 500보를 쓸 때 집중하중, 그 다음에 등분파중을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서열이 2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DED가 되든지 DBD가 되든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DBD를 썼어요. 2개가 나왔을 때는 DED를 썼어요. 작은 놈을 썼다라는 거예요. 관연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DBD나 DED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남아있는 차로 부분, 즉 500 시리즈를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500 부분. 자, 500 부분 표현은 안 하지만 여기 구간이 집중하중을 받는 구간이죠. 여기하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중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이 부분에는 차로 3200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얘를 쓸 것이다. 그래서 아마 쓴다면 여기서는 F와
G를 쓰겠죠. 똑같이 F, G, F를 쓰게 될 것이고. 근데 표현해야 되는 건 이 구간의 단순보예요. 여기 등분포 와중이에요. 자, 그럼 등분포 와중 여기서 똑같은 고민이 생기죠? 여기에는 지금 여기 보가 있어요. 중간짜리. 그래서 여기서 I를 쓰고 그 다음에 하부에 G를 쓸 거야? J를 쓸 거야. 그래서 답은 IJ, I를 쓸 거나 IG, I를 쓴 답안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개념이 똑같죠? 이거는 이 알파벳이 맞아, 이 알파벳이 맞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3개 주다가 지금은 2개 줬고 서열을 따지자면 굉장히 많은 서열이 있는데 항상 보기는 서열보다 적은 부기를 줬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됐었냐면 위계가 맞고 상부야 하부야를 구분해 있었다면 세부적으로 알파벳 얘를 썼냐 얘를 썼냐는 점수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이게 스판이 부실하네 기네 백은 양이 적네 많네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상부야 하부야 그 다음에 700이야 500이야 그리고 서열은 집중보다 그 다음에 단순보보다 단부보다 저 등분포의 중앙이야 단부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서열을 정리해서 계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연속보예요. 전부 연속보. 그 다음에 전부 캔티예요. 그래서 A, B 대중소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그냥 더 작은 놈을 쓰는 것이 출제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출제 의도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또 여기에 중간 부제를 써왔다면 이 맥락을 맞춰야 되니까 얘도 큰 부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제를 알파벳을 뭐를 썼느냐 부제의 기호 하나하나에 뭐 희비가 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700이야 500이야 그 다음에 상부야 하부야 집중과 등분포를 어느 정도 서열과 위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표현하셨다면 기본적으로 괜찮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한다면 IJ, I가 되거나 IG, I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등분포 중에서도 여기를 B를 쓸 것이냐, E를 쓸 것이냐 고민이 될 수 있지만 B를 쓸 수도 있고 E를 쓸 수도 있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여기에 있는 답안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의 부제를 쓰고 여기가 3200이 됩니다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보 주변으로 보여지는 인면 IG, I를 썼거나 IG, I를 썼거나 IG, I를 썼거나 이런 식으로 J가 됐든 G가 됐든 뭔가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부제를 표현을 해 놓으셨다면 크게 무리 없이 시험을 마무리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비교적 구조에서는 난이도 면에서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쉽게 어려운 문제 내용은 아니었지만 출제자의 핵심 의도는 확실하게 보였던 즉 주차 차로를 확보해야 되므로 이런 공간에는 키 작은 보호를 써서 보호 배열을 해서 주차 계획을 완성해 주세요라는 출제 의도가 확실했던 부분이므로 그 핵심만 여러분이 잘 찾아내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정리하실 수 있었던 문제로 보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꼭 여러분은 합격으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